제가 오늘 아침부터 얘기를 했던 게 느바가 지금 인시즌 토너먼트 기간이잖아. 근데 오늘 경기, 이게 느바가 화요일이랑 금요일날 이렇게 인시즌 토너먼트를 하는데 오늘 경기가 인시즌 토너먼트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순위의 이제 결정적인 그런 상태이고 확연하게 경우의 수도 따져야 되고 그런 날이라는 거지. 그런 날이 베팅하기가 좋잖아요. 보면은 인시즌 토너먼트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됐고 상금 말고는 뭐가 없어. 상금이 아마 50만 달러씩인가 그래. 근데 이게 그 뭐 선수단에도 지급이 되고 코칭 스태프한테도 지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팀들이 물론 막 연봉 한 4천만 달러씩 받는 슈퍼스타들도 있지만은 그 팀에는 이제 미니멈 받는 신인 선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칭 스태프들도 연봉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 고생하는 코칭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팀들의 슈퍼스타들이 인시즌 토너먼트 때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여기에 적힌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순위 산정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1, 2, 3, 4위를 결정하는 게 동률일 경우에는 그룹 스테이지의 상대 전적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인트 득실 말 그대로 어떤 팀이 이렇게 그 많이 득점하고 많이 실점을 했냐 이런 걸 따져요. 그리고 이것까지 동률이면은 그 다음에 좀 누가 가장 많이 득점을 했냐 이렇게 좀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득실 차에도 경기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인시즌 토너먼트 경기가 있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에 펼쳐지는 NBA 경기가 이기고 있던 팀도 끝까지 더 많은 득점을 노린다. 예를 들면 에릭 고든이 저번 레이커스전에 이날 122대 119로 패했는데 1.9초 남기고 122대 116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3점슛을 던져갖고 그걸 성공시켰다. 그래가지고 이거 덕분에 그 에릭 고든이 레이커스전에 1.9초 남기고 3점을 넣은 덕분에 그 덕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서부 컨퍼런스 리그 지금 인시즌 토너먼트 각조 1위 팀들이 여기 있는 거고 이제 2위 팀들 가운데 그 와일드카드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피닉스 선즈가 지금 1등이잖아요. 피닉스 선즈가 그 에릭 고든의 3점슛 덕에 여기 플러스 34 득실차가 플러스 34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뉴올리언스 조가 여기 아마 1등이 지금 뉴올인데 3승 1패죠. 근데 아마 휴스턴이 오늘 잘하면은 이거를 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올리언스가 끌어내려진다. 그러면은 피닉스가 뉴올보다 와일드카드에서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막바지까지 슛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이런 뭐 악수타임,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악수타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거의. 악탐 이런 거 없이 끝까지 공격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거고, 토론토도 5초 남기고 시카고에 12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 뒤로 드로잔이 원래 토론토 출신이잖아. 그 12점 차로 지고 있는데 토론토 애들이 공격 빡세게 하고 자유투 얻고 하니까 벤치한테 소리 질렀어. 토론토 벤치한테. 그랬더니 토론토의 라자코비치 감독이 인시즌 토너먼트 이랬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 악수 타임은 없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뭐 여기 적힌 것처럼 이건 봐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거예요. 여기에 뭐 오늘 이 팀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설명 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스턴 대 시카고 경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지금 요즘에 보스턴이 살짝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직전 경기는 그래도 애틀랜타 상대로 뭐 크게 이기긴 이겼어요. 애틀랜타 상대로 이제 뭐 12점 차였나? 마인했습니다. 그날 제가 애틀랜타 뭐 프랭 가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뭐 홈이기도 하고 보스턴이 홈에서는 워낙에 괜찮으니까 올 시즌 홈에서는 7전 전승이죠. 근데 내일 이제 또 시카고를 불러드리는데 이 시카고는 요즘에 상태가 많이 삐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냥 뭐 가끔 저번에 언제였지? 그때 마이애미를 막 아데바요가 없을 때였나? 하여튼 막 잡아내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냥 시카고는 일단은 노닥팀인 게 저는 계속 보여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직전 경기 브루클린전에는 좀 덜하긴 했는데 이 시카고가 최근 한 7경기 동안 전반전에 굉장히 저득점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어땠냐면은 전반전에 올랜도전에 33점, 그 다음 올랜도전 33점, 마이애미전 40점, 마이애미전 53점, 오클라호마전 39점, 토론토전 48점 이렇게 막다가 직전 경기 때는 브루클린한테 55점을 넣긴 했어요. 근데 이 경기도 또 끌려갔었지.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모든 이런 최근 한 7경기 동안 더 나아가서 8경기 그 미러키전에서 49점 넣긴 했는데 이때도 끌려갔거든. 최근 8경기 동안 전부 다 전반전에 엄청 끌려갔다. 거의 뭐 보면 평균적으로 한 못해도 8점 차? 많이 나면은 거의 15점 차, 17점 차까지 끌려가고.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이미 기세가 꺾인 상태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요즘에 시카고가 최근 한 8경기 연속으로. 근데 내일 상대는 보스턴. 이 보스턴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네가 1쿼터의 마진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1쿼터의 마진이. 얘네는 1쿼터에 3점으로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 보스턴이 뭐 간만에 3점 터져준다면 요즘에 조금 안 터지는 편인데 간만에 좀 터져준다면 시카고가 3점 수비가 좋은 편도 아니고 보스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3점슛 비율이 상당히 높고 외곽슛 비중이 팀 공격에 있어서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경기 좀 보스턴이 시작부터 3점슛을 많이 박으면서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은 팀의 체급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뭐 보스턴이 홈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고, 아래 보시면요, 맨 아래 보시면은 IT가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인데, 인시즌 토너먼트 기준으로 보스턴은 19점 이상으로 시카고를 이겨야지 좀 와일드카드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걸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자, 보스턴이 여기에 있거든요. 보스턴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스턴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 와일드카드 1위인 뉴욕이 플러스 18점이야. 그러면은 그 골드실 0점인 보스턴은 최소한 19점 이상으로 오늘 시카고 상대로 이겨야지 그래도 여기에 비벼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게 만약에 보스턴이 18점이라고 하더라도 똑같게 무조건 19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랑 득점이 똑같네. 총 그 많은 득점을 한 게 또 다득점이 똑같네. 보스턴은 무조건 오늘 19점 이상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되고, 아마 이 경기가 12.5마인인데 끝까지 고비를 늦추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의 마헨 거기다가 217.5 기준으로는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카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시카고가 뭐 데로잔이랑 라빈 그리고 좀 벤치 타임도 좀 괜찮다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득점해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보스턴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그래도 또 템포도 느리지는 않아요, 보스턴이. 그래서 오바 기준점이 저 정도면은 갈만하다고 본다. 그리고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면은 12.5마인이 오히려 살짝 불안해질 수도 있고 오바가 더 괜찮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일단은 클리블랜드 대 애틀랜타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요즘에 근데 클리블랜드가 다소간에 좀 흔들리는 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클리블랜드가 지금 미첼이 돌아왔는데 미첼이 2경기 연속으로 야투리 너무 별로거든요. 2경기 연속으로 때 저번에 레이커스전도 그랬었고 직전 경기가 어디냐, 토론토전에서도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미첼이 다소간에 부진한 클리블랜드고 뭐 인사이드의 힘은 강력해.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어. 클리블랜드도 뭔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이제는 안 나요. 한창 좋았을 때는 모블리랑 알렌 버틴 인사이드에다가 미첼이라는 훌륭한 창이 있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반면에 이제 애틀랜타도요, 요즘에 살짝 동력을 잃은 게 제일런 존슨이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제일런 존슨이 올 시즌 애틀랜타에서 파워포워드 포진에서 상당히 잘 싸워왔고, 얘가 이제 존 콜린스를 밀어냈죠. 존 콜린스를 밀어낼 정도로 좀 뭐 기동력도 좋고 3점 슛도 되고 수비도 나쁘지 않고 엄청 빠르고 공수 양면에서 이게 보탬이 많이 되는 그런 윙 자원인데, 빅 윙인데 부상으로 한 2달 그 정도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딕 베이가 나오는데, 그런 이런 뭐 에너제틱한 면에서는, 이렇게 좀 팀적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보탬이 되는 면에서는 사딕 베이보다는 제일런 존슨이 훨씬 낫죠.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일런 존슨 공백이 살짝 보이는 것 같더라. 근데 저는요, 이 경기는요, 나는 좀 애틀랜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어. 클리블랜드가 저번 이제 레이커스랑 할 때는 전반전에 서로 70점씩 났거든. 그래서 전반전에 한 140점이 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좀 약간 힘에 부처하는 느낌이던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랑 그 토론토랑 하는 거 보면은 그날도 뭐 이기긴 이겼는데 좀 약간 힘에 부처 있어서 전반전에 사실은 10점 차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뭐 후반에 좀 이기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그 트레영의 폼이 워낙 발딱이에요. 최근 4경기 한번 볼게요. 직전 경기는 조금 그래도 오락가락 했는데, 보면은 최근 4경기 동안 트레영이 평득 35점, 그리고 야투율 50%, 3점 슛 50%. 원래 그 딱 3경기만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직전 경기를 뺐을 때는 야투율 50% 이상, 3점 슛도 52%인가 그랬는데, 직전 경기 넣으니까 조금 줄긴 했어도 여전히 대단하죠. 3점 슛 50%에 뭐 야투율 50%, 거기다가 평득이 35점이니까 그야말로 지금 완전하게 폼을 찾은 트레 영이었는데, 직전 경기는 좀 머레이가 못 따라와줬었죠.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는 트레 영도 지금 고점에다가 뭐 제일런 존슨이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은 뭐 사딕 베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득점 이게 채워주는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이 경기는,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인시즌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서는 13점 이상 다득점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잠깐 또 보면은 클리블랜드 여기 있고 다득점에서 뉴욕보다는 많이 했어요, 여태. 그래서 12점 정도만 더해서 이기면은 최소한 12점 정도는 플러스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뉴욕이 이거는 뭐 뉴욕이 오늘 승리한다면 물론 이거보다 높아지겠지만은 최소한 클리블랜드는 이거보다는 앞서야 되기 때문에 12점 이상이 맞겠다. 12점 이상. 12점 이상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되는 클리블랜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경기는 애틀의 프렌 쪽이 좋아 보인다. 미첼이 워낙에 좀 부진하기도 하고 이런 벤치 타임에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클리블랜드가 인사이드는 강점이 있지만 외곽 수비에는 좀 강점이 없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는 또 많은 3점슛 시도와 3점슛도 꽤나 많이 넣는 팀이다. 높은 확률. 그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 대 미러키는요, 지금 보면은 버틀러 있잖아요. 내일도 버틀러가 퀘스천어블이 떠있기는 한데, 버틀러가
인시즌 토너먼트는 전 경기를 다 출전을 했고 그 인시즌 토너먼트 모든 경기에서 야투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뭐한데 플레이오프에서 봤던 그런 버틀러의 모습들이 사실은 정규 시즌에는 올 시즌에 별로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시즌 토너먼트에서는 그런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내일은 미러키랑 붙는데요. 어쨌든 마이애미가 그 버틀러가 나올 때는 모든 경기 전 경기 나와가지고 인시즌 토너먼트 대상 경기는 다 나와가지고 잘했었고, 미러키는요 막 요즘에 잘한다 했더니 직전 경기 포틀랜드한테 개쳐맞다가 26점 차로 개쳐맞다가 역전을 겨우 하긴 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죠. 미러키가 막 13.5에 마인할 줄 알고 130점에 오바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쳐맞더라, 포틀랜드한테. 일단은 미러키가 얘네들이 뭔가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별로다. 저는 이거 마이애미 대 미러키의 이런 포스트 시즌 라이벌리도 좀 생각을 해보고, 왜냐면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포스트 시즌에서 많이 잘 잡았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고, 전 이거 마이애미의 프렌 쪽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프렌 쪽. 225.5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같은 조에서는 상대 전적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상대 전적이 지금 미러키, 뉴욕, 마이애미가 물려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룹 스테이지 포인트 득실로는 지금 미러키가 제일 유리해요. 마이애미는 어찌됐든 포인트 득실로 가면은 미러키, 뉴욕, 마이애미 중에서 마이애미가 제일 꿀린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오늘 이기려면은 뉴욕보다는 많은 한 7점차, 8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네. 마이애미가 끝까지 고삐를 안 늦추겠구나. 그러면은 뉴욕은 다소간에 좀 편한 상황이고, 미러키는 30 플러스 39인데 뉴욕한테만 안 따라잡히면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더라도 오바도 괜찮겠다. 오바도 괜찮겠다. 뭐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계산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조금 이거를 생각하다가 만 것 같은데, 저 뉴욕 샬럿 먼저 할게요. 방금 봤던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뉴욕 대 샬럿은요, 지금 뉴욕이 전체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가장 득실이 앞서 있거든요. 뉴욕은 오늘 무조건 큰 점수 차로 이기면 이길수록 좋아. 마이애미나 브루클린이나 또 어디야, 클리블랜드, 보스턴 이런 애들이 지금 인시즌 토너먼트 와일드카드를 추격을 하고 있는데, 뉴욕 혼자 그 득실에서 18점이 앞서가지고 지금 1위인 거거든요, 와일드카드 레이스. 그리고 일단 뉴욕은 오늘 무조건 일단 이기는 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최대한 크게 이기면 좋다. 뭐 여러 팀들이 이제 뭐 도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위에 있는 팀에서 뭐 미러키 같은 애들 끄집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뉴욕은 오늘 그냥 무조건 크게 있을수록 좋고요. 얘네는 또 상성이 있어, 뉴욕 대 샬럿은. 뭐냐면은 직전 경기 때 저번에 얘네들이 만났을 때요, 그 샬럿 하면은 마크 윌리엄스가 있고, 뉴욕 하면은 랜드리나 로빈슨 같은 애들이 오펜스 리바운드로 오지겠다는 팀이잖아요. 근데 최근의 맞대결,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 11월달 13일이랑 19일 때 뉴욕이 전부 다 129 대 107, 122 대 108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것도 마크 윌리엄스를 상대로 오펜스 리바운드로 오지게 따면서요. 그리고 더구나 샬럿은 지금 라멜로 볼이 다우스풀이 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그 한창 제가 저번에 경기에서도 라멜로 볼이 요즘에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다, 브랜든 밀러랑 짝을 지었을 때는 8경기 동안인가 엄청 잘하고 있다, 9경기 동안인가 엄청 잘하고 있다, 처음 시즌 초반에 로지어랑 짝을 맺을 때는 별로 못했었다, 이런 거 비교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라멜로 볼이 직전 경기 때 발목 부상으로 한 5분인가 10몇 분인가 밖에 안 뛰고 빠졌고, 그래서 지금 샬럿은 90점을 잃은 상태다. 로지어랑 부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테리 로지어도 지금 부상 이후에 잘하고 있기는 해요. 부상 복귀 이후에. 로지어도 올 시즌에 뭐 3점은 별로긴 한데, 최근에 그냥 올 시즌 자체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만 해도 이렇게 야투 46.7%에다가 3점은 25.8로 별로 안 좋고, 평당 한 22점 정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복귀하고 난 다음 직전 경기에서는 괜찮았어요. 3점 슛도 4개 중에 2개 꽂고, 야투율도 15개 중에 9개 꽂고, 딱 그냥 볼륨을 채워주는 모습이었어. 브랜든 밀러도요, 친구도 그냥 대놓고 잘했어. 야투율 51.6%, 3점슛 47.8%, 그리고 평득 16.6점으로 본인 스스로 난 쓸만한 이런 백코트 자원이다 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샬럿이 라멜로 볼의 이탈이 많이 뼈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 채워줄 수 있는 로지어라든지 브랜드 밀러라든지, 그리고 요새 브리지스도 나와서 괜찮게 하죠. 마일스 브리지스도 PJ 워싱턴보다 훨씬 낫더라. 브리지스가 직전 경기도 20점 넘게 받고, 그리고 뭐 좀 헤이워드 같은 친구들이 좀 메이킹도 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마크 윌리엄스도 좀 저번에 로빈스한테 발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사이드에서 좀 뽑아줄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근데 어디까지나 상성상 뉴욕 상대로 샬럿이 이런 그래도 뉴욕이 뭐 랜드리랑 로스면 투빅이니까 그런 투빅을 아마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 뭐 그라임스도 적어놨는데, 뭐 그라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요, 그라임스가 그전에 나쁘지 않았었어요. 올 시즌
이 부상으로 2경기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전에는 뭐 3점슛 39.7%, 야투율은 별로긴 한데 뭐 3점슛 39.7%면은 3인디 자원 치고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 이제 보상 이후 3경기를 보면은 야투율이 13.3%, 3점슛 16.7%, 경기당 평균 2득점 엄청 못하고 있어 그라임스가. 그냥 이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하단 말이야. 근데 뭐 뉴욕 입장에서는 그라임스한테 득점 기대하진 않으니까 그냥 수비만 잘해줘라 이건데, 어쨌든 이 경기는 뭐 얘기하자면 뉴욕 닉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다음 라운드 그 와일드카드 1위 수성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11.5만에 222.5 오바를 본다. 샬롯도 어느 정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소간에 나는 지금 상황치고는 기준점이 좀 낮은 것 같아.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토론토 말씀드릴 텐데, 뭐 이 경기는 사실 별로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브루클린은 그냥 요즘에 3점슛 말고는 뭐가 안 보입니다. 그냥 브루클린 하면 그냥 3점이야 3점. 그냥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게 여기서는 미카리 고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약간 아쉽더라. 클러치에서도 약간 자신감 없어 보이고 본인이 올라가는 거 주저하고 막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뭐 좀 있으면 이제 캠 토마스가 돌아올 것 같다곤 해요. 다우스풀이 떠 있는데 일단은 돌아와야지 하는 거고. 어쨌든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 시카고한테 3점슛 53개 중에 25개 꽂으면서 그 시카고가 3점슛 당한 거 확률이었나 상대팀한테 허용한 숫자였나 그런 거 팀 레코드를 썼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3점에 있어서는 브루클린이 상당히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토론토가요, 원래 이 3점슛 수비가 5손가락 안에 들던 팀인데 지금 리그 20위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토론토의 3점슛 수비가 36.6%로 허용하면서 리그 20위다. 뭐 딱 봤을 때는 아누노비 굉장한 이제 DPOR까지 내다보는 그런 수비안까지 내다보는 2번 자원이고, 또 스카티 반즈 동 사이즈 대비 엄청 길쭉길쭉하고 뭐 그런 선수죠. 끈덕진 선수고, 시아캄도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는 뭐 수비로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꿀리는 선수도 아니고 그런 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론토의 3점슛 수비가 요즘에 좀 급감을 했다. 그래서 뭐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뭐 길게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브루클린이 홈이기도 하고, 지금 아래 보시면 인신 토너먼트에서 브루클린은 11점 이상으로 다득점 승리를 해야 된다. 이거 다시 보면요, 브루클린은 지금 이제 8점, 그리고 이 다득점에서도 뉴욕에 앞서는 편이기 때문에 한 10점 이상? 10점 이상으로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좀 최대한 많은 득점을 위해 달릴 것이다. 뭐 이기는 건 당연하고, 이기는 건 당연히 내다볼 거고, 많은 득점으로 승리하길 바랄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브루클린도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다. 이 경기 역시 악수 타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바 222.5면은 토론토가 약간 좀 템포가 느릴 때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고심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루클린 경기가 222.5면은 저는 오바 갈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브룩마인에다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대 오클라호마는요, 요거는 이제 아래 보면은 미네소타가 38점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사실상 미네소타가 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가 또 오클라호마라는 난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 경기 때 그 오클라호마가 필라델피아랑 할 때 보면은 저는 오클라호마가 살짝 거품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만나긴 하는데 그전엔 되게 약한 팀만 만나지 않았나요? 오클라호마가 지난 10경기 동안 뭐 공격지표, 수비지표 전부 다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너무 약한 팀만 만났잖아요. 막 이랬어요. 막 시카고, 포틀, 골스 2번, 산왕, 뭐 세크 이때 또 그 팍스가 없었을 때 그렇게 막 만나면서 좀 약한 팀만 만나지 않았나 이랬었는데, 필라델피아 하는 거 보고 마음을 좀 고쳐 먹었죠. 오클라호마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오클라호마는 오바팀이구나.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 좀 안 풀리는 경기가 아니면 에너제틱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많이 보인다. 오클라호마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젊은 팀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샌안토니오 다음으로 젊은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클라호마 경기는 일단 오바를 내다보는 게 좋은데, 미네소타가 최고의 방패다라는 말을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미네소타는 꽤나 많은 득점을 해주는 팀이에요. 지금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15점가량 해주고 있고 실점은 109점가량 그런 팀이거든요. 물론 뭐 오클라호마도 수비가 나쁘진 않은데 상성상으로 나는 미네소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칼 앤서니 타운스나 고베어 같은 친구들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고, 반면에 제가 늘 말하지만 홈그레는 너무 얇아 프레임이. 그래서 일단 1대1 공격이나 이런 받아먹기 득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미네소타 쪽이 좀 우위를 가져갈만 하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칼 앤서니 타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여기 제가 요즘에 칼 앤서니 타운스가 폼이 빨딱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즌 첫 6경기 그리고 그 이후를 비교를 해볼게요. 시즌 첫 6경기 동안 칼 앤서니 타운스가 이렇습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첫 6경기 동안 이렇게 별로였었거든요. 그 이후 10경기 동안 이렇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대폭 상승을 했죠. 그냥 보면은 지금 190클럽이야 190클럽. 자유투도 91%로 쏘고 있으니까 이만큼 칼 앤서니 타운스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즘에 봤을 때 칼 앤서니 타우스가 공격력 면에서는 진짜 누구한테도 안 꿀려요.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마 미네소타가 이 시즌 토너먼트 진출에 대한 그런 거는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38점 차 이상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뭔 상황이냐면은, 여기는 이제 피닉스 선즈가 플러스 34점인데 미네소타가 있어. 미네소타가 마이너스 3점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3점이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뭐 다득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경기 덜 하긴 했어도 미네소타가 이 경기에서 148점 막 이렇게 내지 않는 이상은 다득점도 차이가 꽤 커가지고 38점 차 이상 승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저는 일단 이 경기 오바는 좋게 봅니다. 미네소타가 뭐 수비팀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득점도 많이 하고 상대팀이랑 서로 이렇게 고템포 경기? 그런 경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도 하고, 오클라호마도 또 만만치 않은 팀이고, 사실은 이 경기 오바는 좋게 보고 미네소타의 3.5 마인이 오히려 더 흔들려요.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가 지금 오클한테 38점 차 이상 승리는 솔직히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댈러스 대 휴스턴인데, 댈러스는 이미 물 건너갔고 휴스턴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어요. 휴스턴이 지금 그 와일드카드 2등이에요. 2등. 휴스턴이 지금 플러스 16점이고 피닉스가 34점인데, 저는 이거 지금 휴지가 수비 1등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댈러스가 지금 돈치치가 손가락 부상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2경기 동안 일단 별로 못하고 있기도 하고, 팀이 워낙 못 나가고 있기도 하고, 직전 경기는 부상으로 빠지기까지 했다. 근데 댈러스에 내일 뭐 돈치치가 뛴다고 한들 저는 정상 컨디션이 아닐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댈러스는 인사이드의 라이블리가 결장한 기간 동안 아예 팀이 맥을 못 쳤었죠. 아주 라이블리가 생각보다 신인치고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일단 퀘스천어블이고, 왜냐면은 인앤아웃을 많이 해. 댈러스도 보면은 라이블리한테 볼이 투입됐다가 다시 외곽으로 빼주고 3D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라이블리가 나름대로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조금 흉내를 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지난 2경기 동안 없었었고, 댈러스의 공격이 매우 빡빡했었다. 댈러스가 보통 엄청난 공격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2경기 동안 104점 88점에 그쳤었죠. 진짜 눈을 뜨고 못 봐줄 그런 정도였는데, 저는 일단 휴스턴은 지금 매우 높게 평가를 해요. 진짜 우도카 감독이 작년에는 휴스턴이 그렇게 대단한 팀이 아니었는데 그런 팀을 수비 1위로 빚어냈고, 딱 몇몇만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데 일단은 대단한 팀으로 만들어놨고,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휴스턴의 프렌 생각하고 있어요. 휴스턴이 지금 보면 아래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19점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휴스턴은 끝까지 고삐를 주지 않을 거다. 무조건 승리해야 되니까 일단 휴스턴의 5.5 프레는 좋게 보고요. 근데 이 경기 승패는요, 물론 휴스턴이 갈 길이 바쁘다고는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19점 차 이상으로 인시즌 토너먼트 진출하는 것보다는 결국엔 이 인시즌 토너먼트 정규 시즌 한 경기잖아요. 그래서 승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휴스턴의 그런 스타일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 휴스턴이라면 지금 단단하게 하고 좀 만들어가는 공격을 하고 좀 템포가 빠르지 않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232.5면 언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댈러스가 많이 안 좋기도 하고, 돈치치가 만약에 그런 부상 등의 이슈로 조금 저점이라면은 저는 일찌감치, 그러니까 댈러스에서 돈치치가 예를 들어 말을 안 듣는다,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다 이러면은 솔직히 저는 팀이 조기에 좀 이렇게 확 처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댈러스가 그간 너무 잘 나갔는데, 수비가 안 되는 팀 중 너무 잘 나갔는데, 그리고 저번에 보면 휴스턴의 센군이 인사이드가 약했던 골스 같은 상대로는 30점까지 본인이 봐가지고 했단 말이야. 직전 경기 요키치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인사이드가 약간 댈러스 상대로 휴스턴은 또 센군이라는 강력한 공격 루트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이드가 약한 팀한테는 그린 같은 애들이 또 돌격대장 역할을 하기도 적합하고요. 여러가지로 저는 이 경기 휴스턴 프렌 좋게 보고 232.5는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골스가 있는데요. 이거도 지금 세크라멘토가 조 1위입니다. 3승 0패로 조 1위인데 플러스 29점이죠. 근데 골스 보면은 2승 1패로 플러스 5점으로 지금 와일드카드 3등에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일단은 세크는 골스한테 지면은 맞대결 전적에서 패해가지고 밀려납니다. 세크라멘토.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된다, 세크가 만약에 골스한테 진다, 당연하게도 이 피닉스의 플러스 34점을 이길 수가 없겠죠. 지면은 당연히 이 득실차가 내려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입장에서 오늘 패하면은 와일드카드에서도 밀리는, 아예 인신 토너먼트 탈락이라는 거고, 골스는 오늘 승리를 하면은 상대전적 우위로 조 1등이 된다. 근데 여기도 아까랑 비슷해. 제가 아까 마이애미 미러키조였나? 거기랑 비슷한데, 미네소타가 지금 워낙에 득실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거의 가능성 없다 치고,
골스가 오늘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세크라멘토가 이제 거의 풀전력이 됐다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이제 오늘 키건 머레이가 퀘셔너블이긴 한데 직전 그 훈련을 전부 다 소화했다고 하고, 허더나 이제 뭐 반즈도 다 돌아왔고, 반즈는 원래 뛰었고 허더가 돌아왔고, 두아르테도 이제 또 벤치 가서 잘할 수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세크라멘토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세크라멘토가 최근 경기들에서 좀 못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세크라멘토의 모습, 팍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고투가 역할을 하고 팍스가 이런 강력한 돌파를 살려서 들어가면 상대의 수비가 이렇게 빨릴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외곽으로 빼준다거나, 아니면 사보니스와의 투맨 게임 하고 사보니스는 거기서 마무리 올라가기보다 또 외곽으로 빼줘갖고 3점 찬스 만들고, 그런 여러가지 공격 루트가 아주 다양한 세크라멘토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과연 내일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세크가 지금 좀 대부분 선수들이 돌아왔다고 하지만은 3연슛 감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직전 경기 보면은 직전 경기에 키건 머레이가 없었을 때도 세크라멘토가 팍스, 두아르테, 그 허더, 반즈, 사보니스 이렇게 베스트를 썼거든요. 직전 경기 미네소타라는 강팀 상대로 미네소타 원정을 가가지고 124대 111로 꺾었어요, 미네소타를.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좋게 봅니다. 그 경기에 또 3점 35개 중에 17개면 거의 절반 가까이 넣은 거죠. 높은 3점슛 성공률 보여주기도 했었고, 뉴올리언즈 상대로 좀 안 좋았던 거는, 그거는 뭐 저도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또 유타한테 애먹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그 뉴올 상대할 때는 첫 번째 패배했을 때는 그 베젠코프랑 허더가 빠졌었고요. 그 다음 경기는 베젠코프 없었고 키건 머레이 없었고 계속해서 현수 결장이 계속 있었어요. 그랬던 편이고, 지금 그리고 여기 세크라멘토가 내일 만약에 머레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트레이 라이스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 라이스가 지난 시즌에 세크라멘토가 한창 잘 나갈 때 벤치 타임 때 약간 그 미러키의 포르티스 느낌,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거든요. 그런 느낌까지 보였던 선수인데, 트레이 라이스면은 상당히 믿을만한 이런 그 벤치타임 자원이고, 키건 머레이가 내일 못 나와도 트레이 라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아니면은 저번처럼 두아르테, 허더, 반즈, 사보니스 이렇게 가도 되고, 여러가지로 저는 세크라멘토 이런 공백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것 같고, 여기는 뭐 양팀 다 내일 이 승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치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바 정도는 볼만할 것 같고요. 세크가 과연 2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고민되긴 하네. 좀 세크랑 골스랑 둘이 붙으면 워낙에 좀 타이트한 경기가 많았어가지고, 지난 시즌에 그 웨스트 컨퍼런스 2라운드에서 만났던 팀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두 팀이 만나면 좀 약간 타이트한 승부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세크 마연의 오바 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내일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